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그날, 나는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목도리를 꽉 여미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까지는 딱 10분 거리. 평소라면 친구들과 떠들며 걸었을 텐데 오늘은 혼자였고 그래서인지 골목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붕어빵이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렸고 골목 모퉁이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화덕 위에서 붕어빵들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추운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멈췄습니다. 트럭 앞에는 중년 아줌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붕어빵을 뒤집고 계셨는데 유난히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손님에게 호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붕어빵만 굽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용돈을 꺼내 들고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아줌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말없이 붕어빵 하나를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목소리마저 부드러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나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달콤함이 혀끝을 감쌌는데 이상했습니다. 이 붕어빵에서 나는 냄새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냥 붕어빵 냄새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치 집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붕어빵을 한 손에 들고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도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아줌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붕어빵 뒤집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는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붕어빵을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줌마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5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바로 저 붕어빵 트럭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나는 아빠에게 붕어빵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오는 길에 붕어빵 아줌마 봤어. 근데 그 아줌마가 엄마랑 되게 닮았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저 신기해서 한 말이었을 뿐인데 아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던 아빠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어디서 봤다고? 학교 오는 골목이요. 붕어빵 트럭 있었어요. 아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자기 전에 꼭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곤 했는데 그날만은 거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빠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줌마가 엄마랑 닮았어요. 그 한마디가 아빠의 가슴에 박힌 오래된 못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엄마 지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내가 5살 때였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친정과도 멀어져 모든 걸 혼자 버티다 결국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빠에게도 어린 나에게도 자신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언젠가 내가 사람이 다시 되면 돌아가겠다는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아빠는 분노와 상처 때문에 나에게 엄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단다라는 말만 했고 집안의 엄마 사진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나는 엄마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무너져서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는지도. 아줌마가 엄마랑 닮았어요. 아빠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줌마가 지선이가 돌아온 건가?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이겠지. 민호가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느낀 거겠지.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엄마랑 닮았어요 라는 민호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빠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만약 정말 지선이라면. 아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아, 정말 내가 돌아온 거냐?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아빠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자꾸 시계를 보고 창밖을 보고 또 시계를 봤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응? 아니, 회사 가야지.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도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한참을 돌다가 결국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어제 붕어빵을 샀다던 바로 그 골목.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빠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은 낮에도 그늘이 깊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몇 걸음 더 가자 멀리 작은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붕어빵 트럭이었습니다. 아빠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트럭 앞에는 털모자를 쓴 중년 여자가 화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아빠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 어깨선, 저 서 있는 자세, 설마. 아빠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아빠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20대에 빛나던 모습은 사라지고 추위에 손이 터서 빨개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을 아빠는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얼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얼굴. 아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선도 아빠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붕어빵 냄새가 두 사람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아빠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쏟아낼 원망도 물어볼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선을 마주하자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뒤엉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호 잘 지내죠? 그 말 한마디에 아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7년 만에 처음 듣는 지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겨울바람만이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선이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떠났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민호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지 알아?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그 모든 말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선의 눈빛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7년간의 고통이, 그리움이, 참아온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민호를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지선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듯 숨죽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서 붕어빵을 팔았어? 네. 민호가 학교 가는 길이잖아요. 언젠가 한 번쯤은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선은 7년 동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얼어붙는 겨울거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민호가 왔었지. 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네, 왔었어요. 붕어빵 1개 사갔어요. 민호가 뭐라고 했어? 지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랑 닮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지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훌쩍 커버렸는데 목소리도 변했는데 나는 그냥 그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쏟아낼 원망이 산더미 같았지만 막상 지선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 두 사람 모두 7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왔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선아 돌아올 생각은 없어? 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민호가 판단할 일이야. 지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아빠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통화하는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가면 알아. 아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빠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혼자 집에 가는데 오늘은 아빠가 직접 마중을 나온 겁니다.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붕어빵 트럭이 있는 골목.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붕어빵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아줌마도 어제 그 아줌마였습니다. 엄마를 닮은 아줌마. 아줌마는 우리를 보더니 몸을 떨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손이 멈췄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왜 울어요? 아빠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줌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는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민호야.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울렁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목소리, 이 눈빛, 이 느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이 끊겼습니다.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분은 내 엄마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줌마를 다시 봤습니다. 아니, 엄마를.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본 기억은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 맞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왜 가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만난 엄마는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아빠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거실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간만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자꾸 손을 비벼댔습니다. 불안한 듯, 초조한 듯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의 시선이 자꾸 내 방 쪽으로 향했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치면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나를 볼 자격이 없다는 듯. 아빠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마셔. 고마워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을 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민호를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민호가 널 알아봤어. 내가 엄마라는 걸. 엄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떨궜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방문 틈새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엄마가 다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한테 물어봐야 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엄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한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이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민호도 이제 알 만큼 알아. 내가 엄마라는 것도, 내가 떠났다는 것도. 이건 민호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민호가 싫다고 하면 그럼 받아들여야지.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방문을 살짝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왔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7년 만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엄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깼구나. 엄마는 안 주무셨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빚에 시달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그때의 이야기를. 아빠에게도 어린 나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루하루 버티며 돈을 모아 언젠가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어.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라도 너를 보고 싶어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겁쟁이였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7년간 참아온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나는 엄마가 미웠습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왜 연락도 안 했는지.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혼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나를 돌보며 지쳐가던 모습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엄마도 아팠다는 걸. 엄마도 그리워했다는 걸. 엄마도 매일 울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실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 나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 엄마가 여기 있어도 돼? 다시 가시면 안 돼요. 민호야. 엄마가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어서 정말 슬펐어요. 미안해. 이제 안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말에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나를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도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7년.
7년 만에 우리는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집엔 따뜻한 붕어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붕어빵 트럭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거리에서 아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밥상을 마주할 때도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도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나를 깨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노크만 하던 엄마가 어느 날부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퇴근 후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색했던 침묵들이 점점 따뜻한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7년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식당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어. 돈을 모아야 했거든. 힘들었어요?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민호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그런 대화가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붕어빵. 엄마가 직접 만들어 봤어. 화덕은 없었지만 엄마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을 접시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달콤한 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맛있다. 내가 소리치자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붕어빵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거실엔 우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무슨 냄새나?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냄새? 그냥 집 냄새지 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붕어빵 냄새가 나. 엄마가 돌아온 날부터 계속. 친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엔 특별한 계절이 있다는 걸. 붕어빵 냄새가 나는 엄마가 돌아온 그 겨울.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거라는 걸.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란 이런 거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구나.